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중국 등 주변국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의 첫 번째 군사행동입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실시한 무력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한 당일이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600mm 방사포 3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00mm 방사포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를 의미합니다. KN-25는 북한이 2019년 최초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최대 4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등 미국 연구가들은 이 무기도 전술 핵탑재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시험 개발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이에 맞서 4년 만에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정해 동해상의 표적을 향해 현무2, 에이테킴스 등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하자 맞대응 성격으로 현무2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 이후 4년 만의 실사격 훈련이었는데요.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는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정면 대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은 지난해 단 한 발로 축구장 200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하고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과 류경호텔 등 북초대형 건축물들을 완파할 수 있는 현무포의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무포는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23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더 큰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무포의 구체적인 위력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현무포의 지하관통 탄두의 경우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에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해 그 존재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에 있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 중량 제한 철폐에 따라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4~5톤을 훨씬 능가하는 탄두 중량은 세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현무포는 우리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이 무모한 핵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무포는 북한이 유사시 핵미사일 도발을 하면 고강도 보복용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무포의 위력에 겁을 먹게 해 유사시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사전 억제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3월 우리 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2021년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발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김 부부장은 대통령의 실언이 사실이라면 소위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웅웅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꼬집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남조선의 국방중기 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93년 북한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제재에 대해 이중기준, 이중잣대를 운운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 또한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은 현무4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온 자주 국방 강화 노선의 성과를 부각했다고 평가했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새로 개발한 무기를 속속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권영 매체인 환구15 또한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 능력을 갖췄거나 그 직전에 와 있다는 걸 말한다면서 현무는 시리즈별로 사거리가 300에서 800km인 탄도미사일로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현무4와 같은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미사일 능력 이외에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방공 능력 확충에도 힘쏟고 있는데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형 아이언돔의 구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올 4월 공개한 유도무기 체계 발전 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탐색 개발을 진행하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란 북한군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를 말합니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을 만들어 북측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식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원조격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1000여 발을 90% 이상 명중률로 요격하고 로켓 20여 발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 측은 한국형 아이언돔의 전력화는 2035년쯤에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 중이며 시제 업체는 곧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안팎에선 장사정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의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026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신형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조기에 배치된다면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340여 문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리꾼들은 국방 없는 나라는 없다. 앞서가는 국방력이 평화다. 유비무원의 자세로 시험 발사를 자주해 북한이 도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이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길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 채널이었습니다.